우리 주식병아리님 소개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병아리 TV의 주식병아리입니다. 저는 주식 초보인데요. 이제 주식한 지 1년 6개월 차 됐는데요. 매일 아침부터 장 끝날 때까지 시청자님들하고 같이 이제 매매하면서 뉴스도 읽어드리고, 이제 그날 하루 테마도 같이 정리하면서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게 이제 뭐 주식 공부하는 방송?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주식병아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환영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저는 업사부입니다. 자, 우리가 모두 함께 우리의 성공을 업 시켜보자. 그런데 좀 중요한 역할을 해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지어봤고요. 주식과 그 다음에 국내 파생 그리고 해외 선물 움직임까지 좀 같이 함께 종합적으로 보면서 종합적으로 좀 대응을 하고 있어요. 주식을 한 지는 20년이 되어 가다 보니까 20년. 조금은 좀 이제 이 시장의 고인물 뭐 이렇게 돼가고 있지만 늘 새롭습니다. 그쵸? 그 새로운 거 평생 공부를 해야 되는 이 시장이다 보니까 함께 같이 공부해 나가고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단계 레벨업 할 수 있는 업 성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업사부님, 오늘은 제가 좀 네. 종목에 관해서 몇 가지 섹터에 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여쭤봐도 될까요? 뭐 물어볼 데가 없어서. 하나는 이제 시멘트 업종이 어떻게 될 건지, 어떻게 될까, 이게 궁금해서 업사부님한테 여쭤보려고요. 네. 우리는 지난주부터 계속 시멘트에 대한 얘기들을 좀 하긴 시작을 했어요.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 그 시멘트가 지난주부터 강력한 이제 움직임들을 좀 만들어 가고 있죠. 근데 시멘트에는 크게 보면은 한 두 가지 호재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하루아침에 나온 얘기는 아니에요. 네. 주식병아님 지금 생각에 네. 우리나라가 주택 공급을 앞으로 네. 많이 하게 될 거다. 근데 그게 급하게 될 거다. 그러면 주택 공급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주택이라고 하는 형태가. 근데 어떤 네. 형태를 좀 가장 많이 공급을 한다면 어디를 하게 될까? 뭐 이런 것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택 공급을 일단 많이 늘릴까요? 안 늘릴까요? 주택 공급이요? 네. 지금도 많지 않나? 뭐 늘린다고는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쪽은 전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본인 세대인 2030, 나는 40이니까 2030 세대들이 지금 부동산을 못 잡아서 난린데 내가 지금 현재 집을 잡지 못하면 난 평생 집 없이 살 거야 라는 공포감이 몰려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젊은 층들이 조금 한 20대 같으면 아파트에서 산 사람들이 많았던 거야. 아파트 키즈들. 아파트에서 태어나서 아파트에서 산 친구들이 점점점 많잖아요. 그죠? 맞아. 근데 이제 이 사람들로 봤을 때 이제 내가 마냥 어렸을 때는 부모의 보호를 받는 시절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지만 막상 커서 사회를 딱 바라보는 시점이 됐는데 어머나 나는 그냥 당연히 아파트에 살 줄 알았더니 지금 이대로면 아파트에 못 살겠어. 불과 2년 만에 전세 사시던 분들이 5억 전세 살던 거 지금 7억에 8억에 다시 이렇게 안 그러면 쫓겨나니까 그 이제 고민들이 많아진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뭐 우리가 서울시장이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분명히 부동산에 대한 분노가 이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쳤다라고 많이들 평가를 받죠.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우리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들도 다 알 거 아니야. 정치인들이. 그러면 여당이든 야당이든 어떤 식으로든 지금 현재 우리가 단순히 대출을 꼭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금을 많이 매긴다고 해서 부동산이 잡힌다는 게 아니란 걸 알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공급을 초등학생도 이건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공급을 늘리면 부동산은 잡혀. 이 불안감들을 잡아주는 것들이 좀 필요할 수 있고 그것은 오로지 공급을 늘리는데 어디 헛반데다가 공급 늘리는 게 아니라 모두가 살고 싶은 곳 그래서 도심 특히 어쨌든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무조건 인서울 거기 중심이에요. 거기가 이제 첫 번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혼부부가 가장 좀 합리적인 어떤 부분에서 시작하고 싶은 동네가 마포구예요. 조금 내가 좋은 입장에서 신혼부부가 같이 시작하고 아이를 키우고 이제 애를 초등학교 정도까지 보내는 입장에서는 마포구에 살고 싶어요. 근데 이들이 돈을 벌어갖고 좀 다시 가고 싶으면 그들이 이제 돈을 벌면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강남으로 보내고 싶은 거예요. 딱 살고 싶은 구역들이 딱딱딱 있어요. 근데 거기가 못 미치면 이제 목동 쪽으로 가거나 어쨌든 다 그 가운데 학군이나 직장이나 이런 군이 좋은 데만 살고 싶은 거예요. 네. 그죠?
그러니까 자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의 사실 올 봄에만 해도 이제 80만 호를 늘리겠다고 이제 막 발표들이 나와요. 그러면 그 80만 호의 주택은 대다수가 아파트 형태가 될 거야. 우리가 여기까지는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파트를 짓게 되는 이 수요가 된다라면 어찌 될까? 가장 시멘트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죠. 자, 아파트가 이제 뭐 부지 선정하고 뭐 해갖고 직접적으로 땅을 파서 공사를 시작하는 데까지도 약간 시간이 걸려요. 근데 땅을 막 타기 시작하면 얼마 만에 아파트가 완성이 될까? 한 2년, 3년? 그렇지, 2년. 약 2년 정도면 아파트가 완공이 돼요. 그러니까 어차피 지금부터 한 1년 정도는 착공하는 데가 많지는 않아요. 네, 시작하는 데도 있겠지만 그러면 이제 아파트 부동산 가격 자체가 잡히는 부분들은 뭐 얘기들이 많지만 내년까지는 안 돼. 내후년부터 내 그 다음 해년까지 그러니까 24년, 25년 정도나 돼야 조금 이제 좀 명확하게 보이는 흐름이 발라질 거야라는 시각들이 많은 거예요. 80만 호에 대한 부분들이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나타날 것 같고 아마 이 뉴스는 11월 중순 말 넘어가든지 12월 되면 많이 부각될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시멘트 수요가 늘어날 거야 하는 그런 기대감, 요 부분들이 일단은 시멘트주들을 끌어올리는 요인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는 호재가 되겠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에는 약 한 지금부터 짧게 보는 게 아니라 시멘트도 혹은 건자지들 마찬가지겠죠. 골조 해가지고 건물 외벽부터 다 세웠으면 그 다음에는 이제 내부 공사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창호, 샤슈부터 시작을 해서 화장실, 그죠? 데인 비행크 같은 화장실, 그 다음에 주방은 또 한샘,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뚝뚝뚝뚝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에 이제 빌트인으로 많이 하니까 그런 빌트인 관련된 회사들도 그 다음 차례는 돼. 근데 가장 기본은 뭐예요? 땅을 파고 올려야 되니까 시멘트가 가장 제일 먼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레미콘도 같이 갈 수는 있겠죠. 어쨌든 그게 한 가지. 자, 두 번째. 지금 ESG, 여기도 조금 내용이 있긴 한데, ESG가 많이 부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탄소 배출을 중립을 하자라는 얘기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탄소 배출에 의해서 상당히 나쁜 놈들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회 악적인 탄소 배출 입장에서 그런 입장에서 제일 안 좋은 산업을 1등, 2등, 3등 어쨌든 세 가지를 꼽으라 그러면 뭐가 있냐? 시멘트, 철강, 화학이에요. 이 세 가지가 가장 심합니다. 그러니까 탄소 중립을 해야 되는 과정이야. 그러면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인류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시멘트, 철강, 그 다음에 화학 없이 지금 삶을 이어가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원시대로 돌아가야 되나? 어떻게 생각해요? 없이는 못 살 것 같아요. 없이는 어렵죠. 그러니까 가야 돼. 근데 얘네들은 상태가 안 좋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어떻게 해요? 친환경적으로 뭔가 이렇게 개발을 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거대 자금들이 너네한테 이제 그 기준을 주는 거예요. 너네 ESG에 부합할 만한 우리의 마음에 들게끔 변신해. 지금처럼 하면 너네 다 죽여버릴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너희가 개선하는 노력만 보인다 하다면 너희가 더 노력할 수 있도록 내가 밀어줄게. 이거예요. 투자를 해줄게. 라는 개념입니다. 그게 바로 ESG의 핵심이에요. 계속 강조를 드리지만 이전에는 잘하는 놈 밀어줬어요. 공부 잘하는 놈, 이미 잘하는 놈 밀어줬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못하는데 앞으로 어쩔 수 없어. 네가 잘해야 해 하는 놈을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멘트가 문제가 심각해. 이런 부분인데 이미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환경이 나오면서 에너지 뭐 폐기물 재활용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시멘트사들이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도 폐기물 처리 업체 중에 한 종목이 엄청나게 폭등을 한 적이 있었죠. 이거는 6월 달에 나온 리포트인데 시멘트사가 이미 폐기물 처리 기업을 인수한다. 왜? 왜 인수하지? 쌍용 양회, 쌍용 CNE가 환경 지주사인 그린베인의 그 폐기물 중간 처리 회사를 인수하는데 300억을 출자했다. 이런 것들 왜 그럴까? 시멘트를 만드는 과정에서 유연탄이라는 것을 태워서 그 열로 시멘트를 만들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탄소가 엄청나게 많이 배출이 됐었는데 쌍용 CNE 같은 경우에도 저런 식으로 인수를 해가지고 폐플라스틱
폐플라스틱을 소속로의 연료로 사용하는가? 그 열 부족한 부분들을 그만큼 유연탄 사용을 줄이고 지금 30%까지 성공을 했거든요. 30% 정도를 폐플라스틱을 연소해서 지금 이제 만들다 보니까 탄소 배출이 그만큼 줄어들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한 게 뭐예요? 폐기물이에요. 쓰레기를 없애서 만들어내는 거야. 그럼 ESG 개념에서 친환경 맞네. 너네 그렇게 노력하고 있구나. 그걸 위해서 니네가 300억도 출자도 하고 너네도 노력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얘네들은 천둥꾸러기 환경 문제에서 가장 심각한 놈들이었는데 변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시멘트사들이 크게 보면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이제 물 들어오고 있어요. 건설 경기가 다시 활황이 될 수밖에 없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어쩔 수 없어. 여든 야든 부동산 늘려줘야 돼. 그래서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거. 국민들이 제일 불안해하는 게 뭐예요? 의식주잖아요. 근데 지금 의식주 중에 주가 지금 가장 불안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람이.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전셋집을 예를 들어서 5억에 살던 사람이 2년 지나서 7억, 8억으로 올려버리니까 어떻게 하지? 떨어질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지? 차라리 그러면 지금 5억짜리 전세 사는데 내가 한 1억 정도 대출 더 늘려가지고 차라리 작은 집으로 이사를 하자. 집을 사야 된다. 꼭 집을 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난 평생 집 없이 살게 될 것이 하는 이런 불안감들을 어떻게든 없애줘야 돼. 그래서 지금 많이 짓고 있는 게 청년주택이랍시고 닭장 같은 그 답답한 집들을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사실 알고 보면. 맞아요. 우리가 무슨 닭새끼들도 아니고 아주 우리 청년들한테 집을 지어준다고 해놓고는 아주 보면 고시원 같은 것들을 무슨 창문 보면 무슨 벌집이야 이거. 아마 그런 건물들 보실까? 건물을 되게 큰데 무슨 고시원 같이 지어놓은 것처럼 막 창문이 짜자자자자 붙어있는 것들이 있어. 우리가 아주 벌처럼 키우는 거야. 그냥 말 그대로 완전 우리 일꾼들이야 우리.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이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런 짓을 살고 싶어. 그죠? 물론 근데 그보다 못한 환경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그거라도 좋겠지만 주거의 형태를 지금 상당히 무시하고 있는 거예요. 1인 가구가 많이 늘죠. 1인 가구가 느는 이유는 딱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그죠? 또 한 가지는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께서 아이들 다 내보내시고 뭐 하시거나 혹은 경제적 상황이 좋지 못하시거나 이런 분들이 한 분을 사별하시는 경우 혹은 이혼하시는 경우 혼자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연세가 많은 남자분들은 그런 데서 사실 수 있어요. 근데 여자분들은 그거 싫어해요. 한번 조금 넓은 집에서 살아보신 분들은 작은 아파트를 선호하지 오피스텔 살고 싶지 않습니다. 맞아요. 그건 남성 여성과의 어떤 부분에 좀 차이도 분명히 있어요.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런 부분 좀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멘트 중에서 뭐가 가장 그 선호주가 될까? 그쵸? 그러면 이제 이 기준이 나와야죠. 우리 주식병아리님 혹은 우리 시청자님들 퀴즈. 그러면 시멘트주가 여러 개가 있어요. 최소 굵직한 것들 한 3개에서 5개 정도까지는 손꼽아 볼 수 있을 건데 그러면 지금 당장 주가나 최근의 움직임보다 만약에 진짜 업사부가 얘기하는 것처럼 앞으로 한 2년의 시세를 크게 가지고 갖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면 어떤 기업이 제일 좋을까? 방금 말씀하신 쌍용 CN이 그 폐기물까지 인수해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 이러한 기업들이 좋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는 기업을 우린 선택하자 하는 관점에서는요. 종목명으로요? 종목명으로? 아니. 그 내용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 기업을 선택해야 되는 기준. 그거. 그 이제 탄소 배출에 대해서 좀 감축할 수 있고 국가가 밀어줄 수 있는 기업. 그죠. 그런 명분이 될 만한 기업이어야 되죠. 그래서 아까 이제 이 대체 비율이 아까 6월 달에 나온 걸로 보면 독일은 순환자원 대체요율을 78%에 달하지만 한국은 23%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다. 그러니까 오히려 독일에 있는 기업들보다 한국에 23%밖에 안 되는 이 기업이 훨씬 그런 입장에서는 나을 수 있는 거죠.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해가 돼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제 지금 막 시작했지만 얼마 안 되지만 앞으로 이제 그런 계획을 명확하게 갖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해갖고 얼마씩 투자를 더 많이 해가지고 이 비율을 높여 나갈 거다라는 계획을 제대로 세워져 있는 기업들이 좋겠죠. 그리고 그 기업은
우리 주식병아리님이 공부해서 주식병아리님 채널에서 알려줄 거예요. 그러겠죠? 저는 진입했는데 하나 지금 시멘트. 그러니까 이거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진짜 어. 물어보기 잘한 것 같아요. 시멘트 쪽. 이게 짧은 시간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를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짧은 시간 안에 들어가는 일이 쪽으로만 생각했는데 이 음. 친환경 해가지고 이거는 전혀 생각 못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미 이런 부분들에서 먼저 움직임이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래서 이게 약간 네. 습관이 되면 좋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슈가 되는 요즘에 왜 이렇게 많이 올랐지? 사실 왜냐하면 시멘트 주들도 미리 오르기 시작했었거든요. 네.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친 게 아니라 그래서 쌍용 CNE 같은 경우도 나름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었던 종목이에요. 어느새 시멘트 주 따위가.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요렇게 완전 올랐다. 요렇게 추세를 가지고 움직였잖아요. 이미 이제 뭔가가 나오면 이제 이것에 대한 이유들을 계속해서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고 우리가 지금 보시는 거 그 선들이요. 네, 파란색하고 빨간색 그 밑에 그게 그거죠. 저가선, 고가선. 네, 그렇죠. 하단선, 상단선, 저가, 고가 부분들이고 이 라인은 제가 수식을 따로 넣어가지고 만든 영업 비밀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번 정도는 이제 우리가 합방을 하거나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중요해요. 차트를 확인하고 거기서 내가 매수 몇 점짜리들을 찾아내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그것만으로 갈 수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산업을 특징을 알고 그 기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공부를 더 해놓으면 우리가 짧게만 먹고 끝내고 하다 보면 또 뒤돌아서서 한참 지나고 보면 저 주가가 언제 이렇게 많이 올랐지? 나는 그때 10% 수익 내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100% 올라갔네? 너무 아깝고 막 그런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른 때는 아닌데 하락장이 나오는 그런 구간은 아닌데 대세 상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 있을 때는 이런 공부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시간 되면 조천호 교수님이 있어요. 조천호 교수님. 조천호 교수님이요? 네, 조천호 교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의 강의를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서 한번 봐보시면 상당히 근거 자료들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처해져 있는, 그러니까 왜 ESG가 가야 할 수밖에 없고 탄소 중립을 가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해 주신 것 같아요. 왜 세상이 지금 이렇게까지 중요하게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보고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지금 이게 왜 잘하는 놈을 밀어주는 게 아니라 잘 해야 되는 놈들을 밀어줄 수밖에 없는가. 인류가 살아남기 위한 어떤 필사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라는 부분들이고, 세상에 아쉬울 게 없는 인간들이 많잖아요. 전 세계 0.01% 정도쯤 될 만한, 로스차일드 가문이랄지, 근데 그들에게 유일한 숙제가 있다면 뭘까요? 저거. 환경적인 것들? 그러니까는 우리 인류가 사람이 손써서 바꿀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아닐까? 그쵸. 만약에 내가 한 10조 원, 1000조 원을 가진 사람이라면 지금의 인류가 너무도 빠른 속도로 지금 인구 증가가 일어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위기감을 기후에서 나타나고도 있고, 그러니까 그들에게도 어쨌든 자기 자손을 보존하고 퍼뜨리고 싶은 건 모든 생물의 기본적인 욕구이니까 그들도 풀 수 없는 부분에서는 환경 문제를 어떻게든 부각시켜서 강요할 수밖에 없을 거다. 경제적인 상황을 좌지우지해서 출산율을 낮추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의 시대의 흐름은 아마 이 코로나라고 하는 기분, 사실은 2015년도에 파리 기후협약 이후 이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고, 그게 진실이든 아니든 간에 이들이 목표를 그런 식으로 잡아버렸다라면 우리는 장단에 맞춰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득만 취하면 돼요.
예. 정치인도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되든 잘 모르겠고 나는 그걸 잘 활용해서 지지율이나 여러 가지 부분을 상황해서 돈만 벌면 돼. 일단 왜 우리가 현재 모인 이유는 투자로 돈 벌자. 그 목적으로 맞아요. 모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맞아요. 세상이 어쩌고저쩌고 그거는 우리 어떤 투자를 판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 이런 부분들로 판단하면 되지. 아, 대통령이 누가 돼야 되고요. 뭐가 어쩌야 되고 그거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얘기하는 걸로. 네. 그랬으면 좋겠어요. 자, 뭐 그리고 시멘트에 대한 네. 만족. 시멘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 만족.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도움됐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요. 다음에 또 기회를 봐서 또 한번 이야기 나누고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또 뵐게요. 끝까지 봐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업사분님 시청자님들도 오늘 편안한 저녁 보내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